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4월 첫 거래일이 여러 차례 오르고 내리는 우여곡절 끝에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4월은 주식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달 중 하나입니다. 2000년 닷컴 버블 이후 4월은 단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상승했고 평균 수익률은 3.1%인 아주 강력한 달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더라도 S&P는 4월에 70% 이상의 확률로 상승을 했고 평균 상승률은 1.7%나 됩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마찬가지인데요. 비트코인의 경우 역대 4월에 연평균 수익률이 14%로 상대적으로 강력한 달입니다. 하지만 4월 현재 시점에서의 미국 주식의 위치는 연초 대비 별로 좋지 못한데요. 역사적인 첫 번째 금리 인상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지정학적 이슈로 인해 연초보다 위험자산 시장이 크게 흔들린 결과고요. S&P의 경우 4월 1일 현재 1월 4일에 이전 최고점 기준으로 약 5.4% 정도 하락해 있고 기술주와 성장주 중심의 나스닥의 경우는 타격이 더 커서 1월 4일에 가장 높았던 가격 대비 8.7% 정도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한때 이전 최고점 대비해서 23%나 하락을 했었지만 이후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서 일시적인 불확실성 해소와 러시아 사태가 주는 공포감이 잦아들면서 최근 급격한 상승을 통해 낙폭을 많이 회복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시장에 남아있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진 건 아닌데요. 3월 미국의 일자리가 43만 1000건 증가해서 지난달보다는 많이 부족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증가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이로 인해 실업률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복을 마무리했습니다. 앞으로 16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추가되면 팬데믹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하는 건데요. 현재 추세라면 3, 4개월 내에는 팬데믹 이전 수준의 고용 상태를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고용시장 상황이 탄탄하다 보니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하고 있는 5월 한 번에 0.5%포인트 금리 인상론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파월 의장뿐만 아니라 여러 연준은행 총재들이 0.5% 일명 빅스텝의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들먹이면서 밑밥을 깔고 있는데요. 이렇게 고용시장 상황이 좋아버리면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는데 타당성이 부여되게 됩니다. 또한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지표 중 하나인 개인 소비 지출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게 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와 관련된 뉴스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예전만큼 강력하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잠재적인 위험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두 가지 측면을 주의해야 하는데요. 러시아는 유럽 천연가스의 4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천연가스 공급과 관련된 뉴스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러시아가 경제 제재로 외화를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서 지급불능 사태에 빠지게 될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러시아 디폴트에 관련된 뉴스는 투심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리스크가 되겠습니다. 또한 미국의 장기 국채와 단기 국채의 수익률이 드디어 역전이 되게 되었는데요. 이 점 역시 투자자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인데요. 장단기 국채 금리의 역전은 과거 있었던 수차례의 경기 침체의 전조 증세였습니다. 그에 따라 앞으로도 경기 침체가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영상을 따로 만들어 볼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꼭 나쁜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닌데 현재 시장이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불안 요소 중 하나가 치솟는 유가와 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었죠. 하지만 미국이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고 오펙에서도 증산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면서 유가가 100달러대 초반까지 크게 안정화된 것은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소식 중 하나였습니다. 한때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도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를 끌어내리는 최대 악재 중 하나로 작용을 했었는데 저는 그때부터 끊임없이 주장을 했었지만 원유나 금 같은 원자재들은 가격이 오르면 그에 따라 공급량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가격이 한없이 오르기는 힘든 구조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들은 이렇게 공급이 언제든 증가할 수 있는 자원들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가치가 증가할 수 있는 훌륭한 가치 저장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거고요. 이 얘기는 한 10번쯤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주요 종목 몇 개만 살펴보자면요. 우선 밈스탁의 대표 주자인 게임스탑이 전날 발표된 AK에서 주식 분할을 위한 주주 승인 요청을 할 것이라는 보고에 의해 10% 이상 급등해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게임스탑은 현재 3억 주인 보통주를 10억 주로 늘릴 예정인데 딱 봐도 수량이 정수로 떨어지지를 않죠. 이렇단 얘기는 늘린 주식 전부를 주식 분할을 위해 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유상증자 등에 사용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급락했습니다. 유상증자는 주식 수가 증가하면서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를 희석시키기 때문에 주가에는 악재로 작용을 하죠. 이건 역시도 앞에 금이나 원유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증가하니 공급이 증가한 것과 같은 이치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자산들은 모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강력한 수단이 되지 못합니다. 주식 분할 얘기가 나왔으니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현재 구글, 아마존, 그리고 테슬라까지 여러 주식들이 주식 분할 이슈로 투자자들을 기쁘게 하고 있는데요. 가끔 주식 분할이 기업 가치에 무슨 도움이 되냐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식 분할은 그 자체로는 기업 가치를 증가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격을 낮춰서 소액 투자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는 이점이 있고 또 경영진이 향후 기업의 실적을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에 맞춰 주식을 쪼개서 가격을 낮추겠다는 강한 자신감을 표출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합니다. 역대 주식 분할을 실행했던 주식들의 실적을 보면 시장 평균 대비 3개월, 6개월, 12개월 어느 시점으로 조사를 해도 수익률이 시장 평균을 훨씬 웃돌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 역시도 최근 주식 분할을 위한 주주 승인 요청 예정을 공표하면서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요. 연내 주주총회에서 결정이 될 예정인데 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이고요. 작년과 재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 연말쯤에 주주총회가 열렸지만 원래는 6월에 주주총회를 열었었기 때문에 올해는 6월에 열릴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이번 주말 동안 1분기 인도량이 발표될 예정인데 6일간의 상하이 락다운에 의해 현재 시장 예상치는 30만 9천 대 정도로 이전보다 조금 낮아져 있는데요. 현실적으로도 시장 기대치를 크게 능가하는 인도량을 달성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올해 상하이 락다운이 3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2022년 전체의 인도량에도 어느 정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트로이 테슬라이크의 경우는 2022년 전체 인도량을 연초 대비해서 거의 10% 가까이까지 예측량을 낮춘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건 테슬라의 생산 능력 문제로 인해 인도량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고 상하이의 락다운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해 생산량이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2022년 인도량 성장치가 줄어든 만큼 그 반작용으로 2023년부터의 인도량 성장치는 2022년이 낮아진 만큼 수치적으로는 더 증가할 수 있고요. 그 얘기는 2022년 주가는 조금 손해를 볼 수 있지만 2023년 이후의 주가 성장은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주식을 더 모을 예정이었던 분들에게는 오히려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만 주식 분할로 인해 주가가 너무 오르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겠죠. 네, 그리고 솔라나의 최근 급등세가 엄청난데요. 주간으로 무려 33%나 상승을 했습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대비해서도 훨씬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경쟁 상대인 리플, 에이다, 루나에 비해서도 압도적인 상승세를 보이면서 한때 잠깐 손에 넣었다 밀려났던 암호화폐 시장 4인자 자리를 다시 꿰찼습니다. 솔라나의 이런 최근 급등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코인베이스가 개인 지갑에서 솔라나를 지원하게 된 점, 그리고 바네크, 위즈덤트리 등을 비롯한 여러 투자기관에서 ETF, ETP, ETN 등의 투자 펀드에 솔라나를 포함한 점, 그리고 가장 큰 호재로는 세계 최대 NFT 마켓인 오픈시가 4월부터 솔라나 NFT를 입점하게 된 점 등이 가격의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픈시의 솔라나 입점은 최근 솔라나의 수요를 극적으로 끌어올리면서 가장 큰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덕분에 솔라나의 유명 NFT들은 최근 가격이 폭등에 가깝게 올랐습니다. 솔라나 생태계의 1위 NFT인 솔라나 몽키 비즈니스 기준으로 일주일 전 최저 가격이 160솔이었던 것이 현재 260솔 정도로 일주일 만에 가격이 60%나 폭등을 했습니다. 다만 이렇게 특정한 호재로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에 따른 후폭풍이
따르게 되죠. 정작 호재가 모두 실행이 완료되고 소재가 소멸되게 되면 단기적인 하락이 뒤따를 수도 있으니 참고해 두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4월 첫 거래일의 시장을 정리해 봤습니다. 다행히 첫날부터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보이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봐야 결국 단기적인 시장의 적중 확률은 맞던 틀리던 50%에 불과합니다. 알 수 없는 50%의 단기적 적중률이 아니라 확실한 100%의 장기적인 적중률에 자산을 맡기는 투자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